이혼 후 5년을 돌싱으로 살며 몸소 느낀 점 7가지. 첫 번째, 일생을 살면서 법률로는 한 번으로 충분하다. 아직 한국 사회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좋은 사람이 있다면 굳이 법적으로 엮이지 말고 자유로운 연애만 하는 것이 좋다. 자녀가 있다면 더더욱 재혼에 신중해야 한다. 특히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그렇다. 재혼의 이혼율은 초혼 이혼율보다 4배가량 더 높다고 한다. 괜히 아이들에게 성씨 다른 아빠와 형제들을 만들어서 나중에 더욱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두 번째, 내 아이를 아무런 조건 없이 있는 그대로 사랑해줄 사람은 결국 아이들의 친아빠밖에 없다. 비록 나와의 인연은 좋지 않았지만 상대에 대한 미움과 원망을 덜어냈다면 더 이상 그와 조금이라도 엮이고 싶지 않겠지만 상대를 내 아이의 아빠로 인정하고 그에 맞는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 내 아이들의 삶이 덜 불행하다. 세 번째, 결혼은 신중, 또 신중하게 심사숙고하고 돌다리도 두들기며 건너듯이 해야 하지만 이혼은 행복감보다 불행감이 더 커지고 한두 번의 깊이 있는 고민 다음에는 신속하게 결정하고 실행하는 것이 좋다. 보통은 경제적 여건이 안 되어 미련하게 참고 살지만 그것은 매우 바보 같은 일이다. 돌아보면 참는 게 능사가 아니었고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었다. 천성은 바뀌지 않고 한 번 아닌 놈은 죽어도 아닌 놈인 것이다. 딱 그만큼 보고 배우고 자라면서 30년 이상을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바뀌는 시점은 죽을 때뿐이다. 네 번째, 섣불리 남자를 만나는 건 오히려 독이 된다. 최소한 3년 이상 지나고 나서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좋다. 요즘 보면 돌싱카페니 밴드니 하며 온라인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그렇지만 온라인이라는 공간은 얼마든지 자신의 모습을 포장하고 부풀리고 심지어 거짓으로 구며낼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신원이 불분명한 사람을 만나는 것은 자칫 범죄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위험하다. 그게 아니더라도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로 받은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을 노리고 일부러 이혼녀를 노리고 접근하는 사기꾼들이 많다. 몸 주고 마음 주고 돈까지 주면서 믿었는데 사기당할 수 있으니 좋은 조건을 가진 남자가 급하게 다가온다면 더더욱 조심하고 함부로 교제하지 않는 것이 나의 안전을 지키는 방법이다. 그리고 이혼 후 빠른 시간 내에 눈에 들어오는 사람은 자칫 전 남편의 단점이었던 것이 유일한 장점인 사람일 수도 있고 만나서 눈에 콩깍지가 씌어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을 가능성이 크므로 주의해야 한다. 다섯 번째,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면 무슨 일이든 구해서 이혼하기 전에 일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 이혼하고 나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지만 사회는 차갑고 나이든 여자에게 더욱 가차없이 냉정한 곳이다. 의사, 판사, 검사와 같은 전문직에 있지 않은 이상 결혼하고 전업주부로만 있던 이혼녀는 최저임금으로 내몰리게 되어 있다. 조금이라도 빨리 경력 단절을 끊고 본인의 일을 찾아 커리어를 쌓아놓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야 이혼하고 나서 경제적으로 부딪히는 타격과 자존감의 추락을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다. 여섯 번째, 재결합에 대해 경계해야 한다.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서러운 일 당하고 경제적으로 힘들게 되면 그래도 전 남편이 좋은 점도 있었는데 라면서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다. 누굴 만나봐도 그놈이 그놈이고 구관이 명관이라는 말도 떠오르게 된다. 그렇다면 이혼은 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혼했을 때 어떤 상황에 내몰려서 이혼을 하게 되었는지를 잊어서는 안 된다. 내가 이 사람이랑 살다가는 암에 걸려 죽을 것 같다거나 내가 도저히 행복할 수 없다는 확신이 들 때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데 추억이라는 것은 이상하게도 지나고 나면 슬프고 어려웠던 것보다는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쌓았던 추억이 미화되고 자꾸만 생각이 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그것은 익숙함 내지는 매너리즘에서 오는 안정감일 뿐 아닌 건 아닌 거다. 한 번 깨진 유리를 다시 이어붙인다고 해도 다시 투명해지지 않는다는 말이 있듯이 다시 재결합하면 또다시 같은 문제가 반복되거나 더 철저하게 최악으로 치달을 수 있다. 나 스스로의 자존감을 찾고 행복을 찾기 위해 어렵게 한 이혼인데 뭐하러 다시 불구덩이에 스스로 다시 뛰어드는 짓을 할 필요가 있을까? 7번째, 혼자 있을 때 행복한 사람이 둘이 되어도 행복할 수 있다. 둘이었을 때도 외로웠던 경험을 해보니 혼자여도 둘이어도 외로운 건 외로운 거다. 사람이란 존재가 어차피 혼자 태어나고 죽을 때도 혼자 가는 존재이지 않은가? 그런데 생각해보면 결혼 실패의 원인이 그리고 결혼 생활이 외로웠던 것은 나의 결핍을 상대가 채워주길 원했고 내 정서를 상대에게 위탁했던 그 순간부터 상대에 대한 서운함과 내 마음의 공허가 찾아왔다는 생각이 든다. 혼자가 된 지금 좀 더 자신을 객관화하고 깊이 성찰해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내가 진정으로 하고 싶었던 일이 뭘까? 나의 꿈은 뭘까? 내가 내 미래와 노후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뭘까 생각하다 보면 스스로 어떤 걸 할 때 행복하고 내가 숨을 쉬고 있다는 실감이 드는지를 알 수 있다. 그렇게 내 행복을 찾아서 스스로 홀로 서서 내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때 내 곁에 찾아오는 그 누군가와도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행복한 나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행복할 테니 말이다. 어떠셨나요? 지극히 저희 주관적인 생각이고 틀린 부분도 있겠지만 공감되는 부분도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어찌됐든 남자 때문에 힘들어서 하게 된 이혼인데 또다시 남자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스스로 먼저 행복할 수 있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